오늘의 첫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풀고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10급에서 한 자리 급수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사활로만 급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활 분야에서는 이 정도를 매끄럽게 푸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10급부터 한 자리 급수 정도의 사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문제는 이전 영상의 두 번째 문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좌우 동령의 모양을 갖추고 있네요. 이번 문제는 100을 살리는 문제이며 특징으로는 왼쪽과 오른쪽에 호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바둑은 한 번씩 번갈아 두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한 번에 완벽한 집으로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이번에는 왼쪽에 집을 만드는 수를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. 흙은 오른쪽의 호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. 오른쪽까지 양보하게 되는 순간 100이 구분된 두 집을 만들어 완생이 되기 때문입니다. 100은 이제 흙 한 점 혹은 두 점을 잡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칠 수 있는 흙 한 점을 아래쪽으로 단수 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흙의 한 점과 두 점이 연결되면서 쌍립으로 겉을 둘러싸고 있는 본진의 돌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 없이 100이 잡히게 됩니다. 결국 100은 가로지르는 단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. 흙도 한 점을 살리면 오히려 옆에 있는 두 점이 갇혀 잡히기 때문에 한 점이 죽더라도 옥집의 형태로 잡혀야 합니다. 만약 100 한 점을 아래에서 단수치게 된다면 100이 연결했을 때 흙 한 점과 두 점이 맛보기로 하나는 죽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 단수를 치는 외길의 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. 100은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. 흙 한 점을 바로 따내거나 100 한 점을 늘어 맛보기로 잡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먼저 바로 따내어 볼까요? 그러면 흙은 완벽한 집을 방해하기 위해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 100이 흙 3점을 끊으면 패의 형태가 됩니다. 이런 사활 문제에서 패는 정답으로 보기 애매하기 때문에 보류로 진행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100 한 점을 늘어보겠습니다. 이 경우 흙은 3점을 살릴 수밖에 없고 100은 흙 한 점을 따내어 완벽한 집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. 그럼 100은 완생으로 살게 된 것일까요? 아닙니다. 첫 수로 100이 만들어 놓은 집에 빈틈이 생겼습니다. 바로 흙이 호구 안으로 들어와 상대를 찝는 수가 생깁니다. 이 경우도 패가 됩니다. 그렇다면 100은 패가 아닌 완벽하게 사는 수는 없을까요? 바로 가운데의 급소입니다. 가운데 급소에서 둘 수 있는 수는 천원으로 뻗는 수와 가운데를 끼우는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먼저 뻗는 수를 진행해 보면 흙은 양쪽 중 한 곳이라도 집을 만들지 못하게 찔러 100의 집을 막으려 합니다. 왼쪽을 찌르면 100은 가운데로 가로질러 흙 두 점과 한 점을 맛보기로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. 여기서 흙이 두 점을 살리면 100은 한 점을 바깥쪽에서 가두어 잡게 되지만 흙이 두 집이 나는 것을 방해하면 결국 100은 살지 못합니다. 반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? 흙이 한 점을 살리고 100이 두 점을 잡더라도 찔러 들어오면 결국 두 집을 만들지 못해 100은 살지 못합니다. 정답은 흙의 한 점과 한 점 사이에 끼우는 수입니다. 흙이 왼쪽을 연결하면 100은 왼쪽에 집을 만들고 흙이 오른쪽을 연결하면 100은 오른쪽에 집을 만들어 두 집을 완성하게 됩니다. 흙도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끼운 돌을 잡으려 합니다. 이때 100은 왼쪽에 집을 만들고 흙이 따내면 오른쪽에 또 다른 집을 만들어냅니다. 이때 흙이 이전처럼 위쪽 호구 안으로 들어와 찝으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경우는 이전과 달리 양패가 됩니다. 100이 아래쪽을 따내면 흙이 패감을 써도 결국 반복되는 상황이 됩니다. 그렇다면 흙의 최선은 무엇일까요? 흙이 단수를 치고 연결하는 수를 선택하면 100은 한 점을 뻗어 양쪽을 동시에 노리는 형태가 됩니다. 여기서 흙이 3점을 살리고 한 점이 잡힌 뒤 위쪽 호구 안으로 들어가 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제 서로 최선의 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100은 가운데를 끼우고 흙이 위에서 단수 쳤을 때 아래로 느는 수가 묘수입니다. 흙이 왼쪽을 연결하면 100은 한 집을 내면서 단수를 쳐 흙이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. 흙이 한 점을 연결하면 오히려 끊기면서 100이 살기 때문에 결국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.
이후 백은 오른쪽에서도 동일하게 집을 만들며 단수를 치고 흙이 연결하면 위쪽 호구를 메워 백이 완성하게 됩니다. 이번 영상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이번 문제도 백을 살리는 사활 중에서도 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. 언뜻 봤을 때는 흙의 한 점이 백의 영역에 껄끄럽게 침투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. 하지만 귀에서는 이렇게 조그마한 공도에서도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귀에서의 전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. 이미 잡았다고 판단한 돌들이 갑자기 살아나기도 하며 예상치 못한 수로 상대방의 돌을 잡을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의 상황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. 문제를 먼저 파악해보면 백은 위쪽에 한 집을 낼 수 있는 모양과 1의 1부분에 집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. 먼저 이 선에 호구를 만드는 수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흙은 위로 뻗거나 아래쪽으로 뻗는 수가 있는데 먼저 위로 뻗게 될 경우 백이 바로 막아버리면 곡사공의 모양으로 백이 살아가는 형태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래로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. 백이 맞게 된다면 흙은 위로 뻗어 옥집을 만들어 백은 살 수 없게 됩니다. 만약 백이 위를 막아서 집을 내면 흙은 밑으로 더 늘면서 들어와 백이 연결하면 더 늘고 막는다면 백의 돌을 분리해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백은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합니다. 자, 백이 윗부분에 한 지배 형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? 만약 흙이 밀어서 나온다면 이때 백은 일선에 호구를 두어 아래쪽에 집을 만듦과 동시에 돌들을 연결시켜 살 수 있게 됩니다. 이번에는 흙이 호구 자리를 빼앗아 한 칸 뛰어보겠습니다. 백이 집을 내기 위해 막는다면 흙은 백의 돌을 끊어 분리시킵니다. 백이 환격으로 흙을 잡으려고 해도 흙은 백 3점을 잡아 비록 백이 분리된 두 집을 만들었지만 돌끼리 연결이 되지 않아 결국 살릴 수 없게 됩니다. 자, 백이 돌이 끊기는 것을 먼저 방지해 연결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? 흙은 이때 한 칸 뛴 돌을 뻗어 백의 안형을 없애게 됩니다. 이 상황을 단순하게 본다면 지금 백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백은 호구 자리에 두어 폐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과연 폐가 백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요? 이번에는 백이 먼저 일선에 호구를 두어 연결과 안형을 먼저 지켜보겠습니다. 흙이 호구를 들여다보면 백은 연결하는 것이 아닌 한 집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묘수입니다. 그냥 연결하게 되면 흙이 한 집의 모양을 없애고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흙은 끊으려 들어갔을 때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연결해야 하고 그때 백이 연결한다면 분리된 두 집을 안전하게 가져가게 됩니다.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흙은 당연히 위쪽에 집이 나면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꼬부려 위쪽 집을 없애야 합니다. 이때 백이 집의 모양을 만들어도 흙은 빈 공간에 찝어 옥집을 만들어 백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정답은 흙 돌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도록 바로 앞에 붙이는 수입니다. 흙이 꼬부린다면 막아서 곡사공의 모양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. 흙이 단수를 친다면 여기서 발상의 전환으로 위쪽에 한 집을 만들면서 흙 돌을 단수칩니다. 이때 흙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백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 백은 아래쪽에 한 집을 만들어 분리된 두 집을 완성하게 됩니다. 흙이 끊으려고 해도 자충이기 때문에 오히려 3점이 잡히게 됩니다. 이 문제처럼 귀에서는 의외의 수들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수읽기를 한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찾아보는 것이 의외로 해답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. 이번 문제는 백을 잡는 사활, 즉 사활 중에서 사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. 먼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. 왼쪽 구석에는 흙 2점이 환격의 모습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모양입니다. 흙 2점을 탈출시키는 길은 보이지 않네요. 그렇다면 흙은 2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백의 안형이 집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만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수는 꼬부리는 수입니다. 흙이 꼬부렸을 때 백이 단순히 바로 막는다면 흙은 양단수를 치게 됩니다. 백은 2점이 잡히면 집을 만들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기 때문에 2점을 살릴 수밖에 없고 흙은 1점을 따내게 됩니다. 자, 하지만 백이 흙 2점을 단수 치면 집의 모양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. 단수를 치면 흙은 이을 수밖에 없고
그때 백은 빈 공간에 두어 가운데 한 집을 확정가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어? 그런데 백이 확정가를 만들기 위해 둔 수는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. 왼쪽에 흙 두 점이 죽어 있긴 하지만 활로를 막고 있는 든든한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백은 바로 막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. 한번 호구의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? 흙은 계속 밀고 나오게 되고 백은 한 집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. 이전의 상황처럼 자충의 상황을 만들고 싶지만 흙이 위쪽을 집어도 백이 아래를 연결했을 때 활로가 하나 비어 있어 이전과 같은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결국 흙에 꼬부리는 수는 백을 잡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이번에는 백 두 점을 젖혀보겠습니다. 백은 젖힌 한 점을 끊었다가는 바로 두 점이 잡혀 끝나기 때문에 아래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흙이 한 점을 연결하면 백도 세 점을 연결시켜 흙이 일선에서 꼬부려도 바로 막아 한 집이 생겨 백이 살게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일선에서 한 칸 뛴 치중을 해보겠습니다. 백이 바로 일선을 막으면 백 세 점이 죽게 되기 때문에 위로 막아보겠습니다. 이때 흙의 묘수로 103점과 106점 사이를 끼우게 됩니다. 만약 100이 위로 단수치면 흙 한 점이 일선으로 넘어가고 100이 따냈을 때 위쪽에 100집을 내지 못하도록 호구를 들여다보며 활로를 메우게 됩니다. 100이 집을 내려고 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충이 되어 다 잡히게 됩니다. 다시 돌아와 아래를 끊어 양단수를 만든다고 해도 똑같이 한 점이 일선 쪽으로 넘어가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. 이렇기 때문에 흙이 치중으로 들어왔을 때 백은 흙이 끼우는 수로 두었던 자리를 선점해야 합니다. 흙이 한 점을 넘어가면 중앙에 한 집을 내고 흙이 젖혀서 위쪽 안형을 방해하면 연결하고 흙이 연결하면 아래쪽을 끊어 한 집을 내는 맛보기 형태로 백이 살게 됩니다. 흙이 일수로 102점을 붙이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? 백은 위로 꼬부려 연결하는 것이 외길입니다. 이때 흙이 단순히 넘어가면 한 점이 단수당하고 연결하면 중앙에 백이 한 집을 낼 수 있습니다. 자,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정답은 흙이 102점을 젖힌 후 백이 막았을 때 3점과 6점 사이를 끼우는 수입니다. 백이 양단수로 끊게 된다면 위에 흙 한 점을 연결하게 됩니다. 이때 상황은 107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백은 흙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으며 흙이 일선으로 꼬부리면 자충의 수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. 백이 아래로 단수 친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. 똑같이 위에 흙 한 점을 연결한 후 백이 따내면 일선을 꼬부려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. 이번 문제처럼 내 돌이 확정적으로 죽어 있어도 상대방에게 따내어 사석통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활용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. 이미 돌이 잡혀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판단하기에는 바둑판은 광활하고 다양한 수가 존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